근데 이게 그러면 반도체로서는 과연 이 온디바이스 AI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AP 자체는 커져야 되고 예, 커져야죠. 훨씬 더 빨라져야 되고. AI 쪽이. 단 이제 정말 재밌는 게 많이 나올수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디바이스 AI다, AI 기능이 많이 추가된다라고 해서 예. AP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게 더 많이 막 바뀌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지금처럼 번역하고 음성 글자로 바꾸고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는 없겠죠, 이게. 계속 인공지능으로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칩이 커지고 고속 메모리를 쓸 당위성이 생겨나는 거죠. 일단 그 갤럭시 S24가 선보인 그 AI 기능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를 제가 좀 몇 개 읊어 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네. 통화 중 실시간 통역, 요걸 이제 문자로도 네. 해주고 음성으로도 해주고, 또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주는 거 뭐 비슷한 거죠. 노트 어시스트, 뭐 그 삼성 노트 같은 거 쓸 때 자동으로 요약 정리해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미리 보기 생성해 준다. 음성 녹음도 이거를 스크립트로 제공을 해준다. 사실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예, SK텔레콤에서 뭐 나왔던 AI 이런 거죠. 그거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갤러리 편집,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것도 사진 찍은 것도 특정 부분 뭐 지워주거나 뭐 편집이 된다. 근데 요것도 이미 또 다른 데서 보여줬던 거기도 하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뭐 야간 촬영 최적화, 뭐 이것도 사실 제가 S23 쓰고 예. 있습니다. 좀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 그 그럼 이게 다 완전히 없었던 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인공지능은 하나도 없죠. 예를 들면 우리 심지어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 많잖아요, 요즘. 그렇죠. 난리. 그 삼성 보면 예전에 삼성 AI 지우개라고 있는 거 알아요? 예, 있죠. 그거 꽤 됐잖아요. 그것도 온디바이스고요, 실제로.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 찍었는데 저 예. 뒤에 원치 않은 사진 예, 같이 예를 들면 찍혀서 이제 이거 이 지워달라. 책을 지우고 싶다, 여기서. 예. 그러면 이거 누르면 책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예. 하면은 예. 지워지고 요 뒤에 있는 테이블이랑 예, 화분을 자동으로 좀 합성을 해주는 거죠. 예, 그거 그려준 거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벌써 한 2년 됐어요. 예. 2년 더 됐나? 그러니까 그때도 온디바이스에서 그림도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글자도 뭐 말로 바꾸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술 자체는 있었고 이제 요거를 폰에 대대적으로 쓰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러면 이게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네. 막 대단한 막 깜짝 놀래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에서 기사 쓴 거 보면 이 비행기 모드를 예. 해놓고 통신을 다 꺼도 이 AI 통역 번역이 작동한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인터넷 꺼진 데서 통역으로 뭐 할 거냐고 제가 질문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제품 자체는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네. 우리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이야기하는 정확하게 거니까. 우리는 이 제품 나왔는데 네. 이 실시간 통역이 되게 좋더라.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눕기 따서 뭐 그림 새로 없애주고 하는 거 좋더라. 그러면 그건 좋은 제품인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 어떤 기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도입된 그 온디바이스에 돌아가는 AI라는 것들이 기존의 AI 연구하는 사람들의 트렌드에서 봤을 때 참신한 것이냐 혹은 이게 정말 세핑이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에 가까워요, 저는. 그럼 세핑은 아닌 거죠.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글 요약하고 그런 것도 예전에 GPT-3도 한 8기가짜리 모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예, 지금 그 우리 챗GPT처럼 엄청 큰 거 말고 네. 예를 들면 그 챗GPT 제일 큰 게 1850억 개? 그냥 인공지능 크기예요. 네. 그런 거 말고 막 80억 개 정도 크기 이런 것도 있어요. 30분의 1짜리들. 그 뭐 파라미터라고 하는 예, 거, 페라미터라고 하는 그거. 그 인공지능의 크기 단위인데, 그러니까 한 80빌리언, 8빌리언, 80억 개쯤 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긴 해요, 이게. 그러면 그런 녀석들도 요약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85빌리언짜리 챗GPT보단 좀 못하죠. 좀 능력은 딸려요. 하지만 요약 같은 건 할 수 있고 번역도 할 수 있고 다 되긴 해요. 그거를 폰에서 돌릴 거냐 말 거냐 결정의 문제인 거죠. 혹시 그러면 네. 이걸 폰으로 돌려야 되는데 AP가 좀 딸리거나 메모리를 더 키워야 되거나 예. 이럴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이제 저도 그래서 좀 찾아보는데 네. 예전 구글 같은 데는 아니 구글이 된다. 애플 같은 데는 좀 메모리를 많이 아끼려고 하잖아요. 애플이 원래 메모리 짠돌이로 유명하다면서요? 이제 램크루지라고 막 부르는 네네. 그런 친구들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메모리 아니고 그 플래시에서 데이터 가져가고 언어 모델 번역 속도 얼마나 나올 수 있냐 뭐 이런 거 연구를 하더라고요. 뭐 낸드 플래시에 남는 부분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LPDDR 램에서 예. 달리는 부분을 좀 같이 채워주는 방식 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번역용 인공지능들이 너무 용량 작은 거 들어가면은 빠른 대신에 형편없죠. 그리고 지금 챗GPT 같은 거 넣으면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챗GPT 자체로 온디바이스 넣으려면 메모리만 180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메모리 180기가 폰에 넣었고 요약 업무 이런 거 하실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필요는 없죠, 사실은. 우리 지금 램이 8기가네, 12기가네 이러고 있는데 네. 여기다가 서버급 메모리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 녀석은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호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엄청 빠른 녀석이랑 좀 그거보다는 그거보단 빠른데 좀 그 특성, 성능은 안 좋은 애들, 뭐 요약을 좀 못한다든지 이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번에 스펙 공개된 거 보니까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도 D램이 12기가 예. 들어가고 제가 23 모델 쓰고 있는데 이거랑 똑같네요, 12기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 뭐 생각에 온디바이스 AI 들어갔다고 해서 막 D램 더 때려 넣고 뭐 없었던 AP 뭐 막 넣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지금은 아니겠죠. 보면 애플 같은 데는 용량이 좀 간당간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연구하는 거 보면 다 그 AI 자기들 집어넣는다고 연구하는 것들 논문에서 예시 보면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플래시랑 같이 쓰는 거 네. 용량이 한 3기가, 6기가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메모리 2기가 남죠, 8기가 중에.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인공지능을 다른 프로그램이랑 같이 돌려서 시너지를 얻긴 좀 힘들겠죠. 사실 또 저만 그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삼성하고 애플 비교하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이번이 삼성이 S24 시리즈로 온디바이스 AI를 넣으면서 애플을 앞서갔다. 애플이 깜짝 놀랄 것이다. 막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애플이 좀 놀랄까요? 팀쿡이? 근데 저는 이거는 올해 안에 나오긴 힘든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AI로 뭐가 되는지 삼성이 제공한 건 다 맞죠. 네. 이거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는 있는 기능이긴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것 덕분에 AI 하던 사람들이 자극받아서 그럼 폰에다가 이런 AI도 넣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죠.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아니 다른 제조사 말고 그냥 앱 만드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삼성이 온디바이스 했던 것도 결국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에다가 이걸 호출해서 인공지능 처리해서 준 거잖아요. 네. 좀 되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어떤 인공지능을 내 앱에 넣어갖고 또 해볼까?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앱 개발자도 예. 앱으로도 이거를 가능하다. 그러니까 삼성은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앱 개발자도 여기다 그냥 앱 장터에 올려가지고 예전에도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잘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A.이라고 하는 SK텔레콤에서 이번에 선보인 거 그거 이제 통화 뭐 녹음 예. 그 통화 끝나면은 그 통화 내용을 다 막 글로 풀어주기도 하고 어떤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막 요약해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통신이 꺼진 상태에서도 돌아가게끔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앱 만드는 사람이 원하면 할 수 있어요,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ADAC 같은 거 통화 요약은 사실 그 데이터 크기 예전 통화 다 해봤자 몇 천자나 되겠어요? 근데 글자 몇 천자 서버로 보내는 건 쉬워요. 제 인터넷으로 한 4KB 보내는 거 어렵지 않죠. 네네네. 그럼 서버에서 잽싸게 요약해서 줘도 상관없죠. 통신 그래 뭐 데이터 많이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디바이스에서 딱 해야 좋다 이런 물건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고. 예. 예를 들면 제가 동영상에 실시간으로 뭔가 인공지능을 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동영상은 아까 A-랑 다르죠. 1초에 10메가씩 업로드를 막 해요. 그건 용량이 크니까. 예. 그럼 그런 거는 온 디바이스로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화소수 이거는 물리적인 뭐 액추에이터나 렌즈 예. 뭐 이거 프로세서를 바꿔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미지에서 찍은 거 어떤 부분을 잘라내고 AI 기능을 덧붙이고 아니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을 하고 이게 예. 프로세서나 메모리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면 네. 그냥 제가 S23 쓰는 사람, S22 예. 쓰는 사람한테 어떤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이 기능이 가능하게끔 또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예, 대신 많이 느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스냅드래곤 3는 지금 나온 거 젠 3, 네. 젠 2보다 인공지능 성능이 3, 4배 높잖아요. 여기 맞춰놓은 소프트웨어는 젠 2로 가면 좀 느릴 수도 있죠. 그 이제 그거는 성능의 차이고 예. 가능 여부는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죠. 메모리만 있으면 돼요. 그러네. 그럼 그 뭐 온디바이스 AI가 예전 핸드폰은 절대 안 돼. 이것도 아니네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예를 들면 요 삼성 요번에 보여준 거 보면 단어 하나 나오는데 0.2초, 0.5초 그렇죠. 사실 그 정도는 빠른 거죠. 예, 근데 전 세대 스마트폰 인공지능 성능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초에 한 단어씩 나오면 쓸 수 있나요? 실시간 번역. 답답해 죽죠.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S24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동시 통역사가 번역해주는 속도로는 나온다. 왜냐하면 동시 통역사가 번역할 때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속도 나온다는데 동시 통역사가 하문단 하세월. 예, 하세월 해주면 이제 동시 통역사가 아닌. 그거 뭐 셈이 되니까. 롤플레잉이죠, 그런 건. 그런 개념. 그래서
가능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능도 중요하다. 예, 아이고, 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도 이렇게 통역기 이제 번역기를 돌려봤는데 네. 번역의 속도 말고 품질 문제가 날 수도 있죠. 네. 아, 번역이 어떤 번역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러려면은 AI가 지금 쓰는 번역 AI보다 커져야 되는구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대신 또 반응 속도 느려지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또 요번 세대 폰에선 쓸 수 없는 거죠. 아,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또 하나가 엔비디아는 뭐 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예.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 기업인데 엔비디아가 사실은 주가 주당 400달러 넘어설 때 미국에서도 막 밸류에이션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뭐 싸네 비싸네 벌써 몇 년치를 땡겨왔네. 근데 1월 18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56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트리거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됐던 게 신약 개발. 신약 개발을 할 때도 엔비디아의 반도체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한 번 더 이제 점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혹시 네.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근데 엔비디아는 AI 자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엔비디아는 부품 공급하는 회사죠, 쉽게 말하면. 네. AI 만드는 사람들은 그 AI 연구원이란 소프트웨어 개발자고.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제약 뭐 하는 거다 이거를 쭉 들어가 보면 이름이 뭐더라 이게 바이오니모 뭐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오니모. 뭐 근데 이거 찾아보면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 신약 연구 개발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우리 슈퍼포스를 놓고 쓰면은 해결해 줄게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화학 합성을 할 예. 필요가 있고 뭐 단백질이라든지 예, 단백질 합성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염기서열이라든지 이거를 실제로 그 내용 보면 너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쌍을 만들어서 넣으면 너희 인공지능이 이렇게 학습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에 가까워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런 거 하려면 지금 예를 들면 제약연구원이 노트북 하나 떨렁이인데 야 너 지금부터 인공지능으로 찾아 이러면은 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 뭐 슈퍼컴퓨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넣으면 결과도 봐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갖춰주겠다는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뭔가 인프라를 강화시켜 준다 이런 느낌. 예, 인프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예. 이제 이게 제약도 되는 거여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건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해요. 인공지능은. 그냥 데이터와 정답 쌍만 있어야 학습시켜서 다 해볼 수 있죠. 네네네네. 제약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네 이런 게 아니고 제약도 해보시렵니까? 이런 거에 가깝죠. 그러면은 그 뭐라 해야 될까? 좀 확률, 가능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매칭을 우리가 훨씬 더 빠르고 한꺼번에 대용량으로 많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공지능 문제는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집을 잔뜩 주는 거예요. AI한테. 네네네. 문제집에다가 문제, 답 이렇게 써서 잔뜩 문제집 주고 네. 그거를 GPU라는 녀석을 써서 AI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AI는 프로그램이고 이 녀석을 학습시키려면은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학습 데이터는 GPU라는 녀석을 통해서 연산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제약도 똑같아요. 학습을 하기 위해선 GPU에다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고 GPU를 통해 연산하면서 그 질문 정답 쌍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하려면 필요한 게 컴퓨터 한 대가 아니잖아요. 음.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을 학습시켜도 네. 노트북 하나로 안 되고 저장소도 있어야 되고 학습시킬 GPU도 있어야 되고 GPU에서 학습하면 결과도 보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쭉 갖춰줄 수 있다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아. 뭔가 이제 제가 뉴스 본 걸로는 제약에 쓸 수 있는 새로운 AI가 개발됐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이건. 좀 약간 느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개발이 되면 네. 양자 컴퓨터로 그냥 한 방에 저기에서 뭐 이렇게 5만 명이 막 이렇게 하던 걸 갑자기 한 방에 막 1초 만에 5만 번 빵! 그런 건 이렇게도 아닌 가, 거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약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여기 나온 그러니까 우리 흔히 봤던 인공지능이 해결해준 문제들 중에 네. 이것도 그 제약도 해봐라 이런 거에 가깝다는 거지 이게 뭔가 갑자기 번개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좀 인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인텔 근데 뭐 사실- 하는 게 있어야지. 이런 거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인텔이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시를 많이 당해가지고 그렇죠? 전 그걸 무시할 곳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하나라도 잘해라 이건데 일단 인텔이 이것저것 다 한다고는 하는데 네. 이번에 그 새로운 AI 칩 이것도 GPU죠? 예. 가우디 3. 저 MI 300 시리즈를 좀 더 얘기를 했는데. MI 300. 예, 아, 네, 이건 AMD 거. 예. 아, 이거 같이 그럼 한번 다 비교해 같이 보자고요.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인텔은 가우디 3. 네. 그리고 AMD는 MI 300X.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뭐 H100
이런 예, 걸 예. 이제 한번 비벼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너만 뭐 잘 성능은 나가냐? 좋다, 이런 우리도 할 거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칩 보면 참 재미있는데 그 AMD 칩을 보면 예. 이게 우리가 카드당 성능 최고다 이렇게 설명하면 실제로 그 빨라요. 근데 얘들이 실제로 성능을 강조한 데를 보면요. HPC 슈퍼컴퓨터 쪽이에요. 그냥 한번 봐볼까요? 여기 숫자가 있는데 AMD 거예요. 여기 AMD 거 잘 보면 요 성능이 163이고 네. 66.9가 H100이죠. 그러면 방금 들으셨죠? 정인선 작가님은 이제 안 친절합니다. 제가 친절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네. 지금 이 왼쪽 숫자 보면 이게 AMD 거고 요게 그 엔비디아 비교 대상이잖아요. H100. 보면은 요 숫자가 뭐 2점 몇 배 그렇죠. 2.7배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MD가 예. 봐라, 우리께 지금 엔비디아 거보다 2배 이상 성능이 좋다. 라고 했는데 요거 있죠. 요거 인공지능에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게 뭐예요? FP64 뭐 32. 이거 그 소수점의 이 정확도 문제인데 예. 쉽게 말하면 제가 어떤 숫자가 있으면 네. 숫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 메모리를 얼마 쓸 거냐예요. 아. 그러니까 FP64라는 건 숫자 하나. 예. 예를 들면은 그 여기 와이스트릿의 뭐 월 매출을 64개의 공간으로 표현하겠다. 네. 그리고 FP32라고 하면 32개의 메모리로 숫자 하나 표현하겠다. 요런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여기 16, 뭐 8 이렇게 나가죠. 네. 그렇게 갈수록 이제 점점 표현 가능한 그 정확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뭐 자릿수 10자릿수를 쓸 수 있다. 네. 아니, 5자리만 쓸 수 있다고 해볼게요, 숫자를. 네. 그러면 제가 10,000원 단위로는 내 소득은 15,000원, 15,123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10만 원이 넘었어, 소득이. 네. 그러면 소득이 1, 2, 3, 4, 5, 6 원입니다. 라고 하는데 공간 5개밖에 없죠. 네네. 그럼 대충 1, 2, 3, 4, 5 이렇게 잘라야 되죠, 예, 숫자를. 예. 그럼 1, 디테일이 2, 부족해지죠. 1, 2, 3, 4, 5, 0 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네네. 6원 날라가잖아요. 예. 그런 정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도가 작은 녀석을 쓸수록 연산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보면 근데 AMD가 여기서 속도 빠른 거는 64죠. 네. 근데 여기 AI에 쓰는 애들은 이거예요, 사실은. 아, 다르다. 예, AI 성능에 큰 영향 주는 건 이 부분이죠, 실제로. 요렇게. 근데 저거 숫자를 비교해 봐도 30%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막 2배 이상은 아니고. 예. 그냥 제가 보니까 칩 크기 또 한 그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둘이. 딱 그 정도 차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그러면 지금 H100보다 엔비디아의 H100보다 AMD의 MI300X가 예. 일단 30% 성능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죠, 이제. 이거 갖다가 그냥 내 컴퓨터에 끼면은 돌아가냐라는 좀 중요한 문제가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정인성 작가님이 예, 소개해 주셨던 똑같아요. 쿠다 생태계 같은 거. 예,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MI300 같은 걸 쓰려면 제 집에 있는 코드도 고쳐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마 확실히 고쳐야 될 거예요. 얼마나 고쳐야 되는지는 까봐야 알아요. 아, 그러니까 집안에 뭐 방에 있는 전선이며 뭐며 다 예, 바꿔야 되는데 저 30% 때문에 생태계를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에서 전선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렇죠. 예. 그 소프트웨어 안에서 제가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코드가 얼마나 많냐가 정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MI300 같은 거 쓰려고 작정한 사람은 뭐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모든 내 서버나 이런 생태계를 다 그냥 AMD에 맞춰서 처음부터 꾸밀 거야 라고 했다면 그렇죠. 네. 혹은 나는 엔비디아가 마음에 안 드니까 둘 다 쓸 수 있게 미리 써놔야지 라고 했으면 될 수도 있죠. 세팅을. 예, 근데 그런 결정에는 단점이 있어요. 예. AMD가 카드를 안 내놓으면 어떡하지랑 그렇게 코드 짜고 있을 시간에 누군가는 엔비디아에 맞춰서 더 빠르게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H100에 꽂아가지고 예, 지금 막 오픈 AI 막 날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저 이제 AMD가 MI300X 예. 만들어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받아놨는데 안 돌아갈 수도 있죠, 사실. 그죠. 그 불확실성이니까.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대부분 30% 느리잖아요, 카드가. 네. 한 30% 더 사면 그대로 빨라져요, AI는. 아. 이게 기존 소프트웨어랑 되게 큰 차이. 옛날 CPU 소프트웨어들은요. 네네네네. 제가 CPU 개수를 30% 늘린다고 딱 30% 빨라지지 않는 애도 많았어요. 근데 AI 학습은 빨라져요, 그냥. 그러면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예. AMD가 아무리 빠른 걸 내놓더라도 엔비디아를 잡기는 쉽지 않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저만의 의견은 아니죠, 사실. 제가 실적 발표에 봤을 때 그 AMD 발표에서도 네. 그 2024년 매출 요만큼 2빌리언 잡았어요. 리사수가 직접 발표한 거예요? 예, 아마 AMD 발표가 거기 나와 있어요. 한번 이거 네네네.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2빌리언 해갖고 그것 때문에 좀 실망했다 그랬는데 엔비디아가 그 올해 40빌리언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메모리 카드만. 메모리 카드 아니고 GPU죠.
아, GPU. 학습용 GPU. 네네네네. 제가 왜 메모리 카드라 그랬지? 네, 뭐. 네. GPU 뭐- 그래픽 카드. 예. 근데 이렇게 좋은 물건을 만들었음에도 본인들의 매출 예상치 자체가 이제 이거잖아요. 아, 이거 사실 일반인한테 파는 카드 아니고 그 그쵸. 슈퍼컴퓨터나 아니면 그 아예 작정하고 자기들이 학습 시스템부터 다 꾸미는 회사들이랑 거래를 할 거예요, 이건.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요거 발표하고 나서 AMD도 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뭐 이거 고객이 있을까? 근데 있긴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둘이서 그 양강 체제로 바로 넘어갈 거다 그렇진 않아요. 대신 이제 얘들도 디자인 차이가 있으니까 유달리 AMD 카드에서 잘 돌아가는 인공지능도 있고 엔비디아에서 좀 잘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래서 AMD가 이런 투자를 하다 봤더니 누군가 완전히 새로운 AI 만들었어요. 네. 근데 해보니까 이게 그 메모리 용량이랑 뭐 메모리 뭐 GPU 특성 봤더니 AMD 카드에서 유달리 싸게 잘 돌아가더라. 이러면 또 한번 옮겨올 수는 있죠. 아, 지금 챗GPT 같은 언어 모델 입장에선 네. 우리 이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라고 불러요. 네네네. 엔비디아에서 잘 된다는 게 검증돼 있죠. 그러면 후발주자는 거의 무조건 일단 엔비디아를 쓰고 출발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게임 좋아하시던 분들도 그 맞춤 컴퓨터 맞출 예. 때 CPU를 인텔 걸로 쓸 거냐, AMD 쓸 거냐, 예. 어떤 게 뭐 게임이 더 잘 돌아간다, 그래픽 카드랑 어떤 게 죽이 더 잘 맞는데 약간 이런 거 있었듯이 AI일 때는 어떤 게 더 나은가? 예, 근데 이제 게임에서는 그냥 버벅댄다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학습 인프라가 다 멈출 수도 있죠. 소프트웨어 아예 안 맞으니까.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버리면.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약간 그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약간 산업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는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고 기본 뭐 5, 6천만 원에 예. 이제 뭐 1억짜리 나온다고 하고 돈 있어도 줄 서야 되고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래서 약간 야 봐라 엔비디아 저렇게 쫓아오니까 예. 니네 가격을 낮추든지 뭐 빨리 좀 싸게 주든지 예. 이런 지렛대는 될 수 그런 거 있는- 당연히 있겠죠. 어, 근데 이제 그 지렛대는 정말 길어야 되죠, 항상. 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AMD 거 사서 쓸까 그랬는데 네. 봤더니 6개월 뒤면 엔비디아 게 온대요. 네. 근데 내가 소프트웨어로 고치는 게 6개월 안에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죠. 아, 그럼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엔비디아 H100은 늦게 온다고 해도 기존 엔비디아 카드는 많잖아요. A100도 있고 V100도 있고. 그런 데서 일하다가 옮겨가도 되죠. 물론 옮기는 것도 노력은 필요하지만 AMD로 옮기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이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요. 네네네. 왼쪽 위에 요게 제가 그 GitHub 들어간 거거든요. AMD. GitHub이라고 그 소프트웨어들 막 올리는 데 있어요. 오픈소스 하는데. 그 GitHub이라는 게 그 개발자들이 예. 내가 이런 거 만들었지롱 이거 예. 올리는. 예. 얘 보시면은 요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ROCm 6.0이죠. 요거 얘기를 했을 건데 여기 MI300 이것도 쓰여 있죠. 예. 얘 보시면 여기 이 ROCm 6.0이라는 거 MI300X를 제대로 쓰려면 써야 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요. 네. 이게 어느 운영체제, 예를 들어 윈도우 이런 데 어디서 지원되는지 적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3개의 OS에서 지원된다는 거죠. 우분투, 리눅스예요, 이거 3개 다. 잠시만요. ROC M6. 예. 저게 뭔지부터 조금만 더 설명 좀 해주세요. ROCm6는 뭐냐 하면요. 그 쿠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쿠다가 예. 이 자기네 GPU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예. 언어 같은 거라면 예. AMD는 ROC M6가 자기네 예. 쿠다 같은 언어 모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떨어진 뭐 도스 같은 거 이런 느낌인가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죠. 이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요. 인공지능 코드를 막 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직접 GPU를 들여다보지 않아요, 일할 때. 네, 그렇죠. GPU 너무 복잡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대충 명령을 써서 던지면 가운데서 누가 바꿔서 던져줘요. 예. GPU가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GPU에다 직접 뭔가를 하게 되면 GPU가 지금 쓰는 게 A100이냐, V100이냐, 뭐 3080이냐에 따라서 좀씩 다르죠. 네. 그래서 그 중간에 그거 해결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음. 그런 게 쿠다랑 ROCm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AI 하는 사람이 GPU를 안 배워도 되는 거죠. 조금 더 그러면은 그러니까, 간소화. 제가 이러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자동차 운전법 다 똑같죠. 네네네. 핸들 왼쪽에 있고 브레이크 있고 이런 거 있고. 네. 근데 예를 들면 누군가 핸들 브레이크 이런 거 다 빼고요. 자동차 배관을 그대로 다 보여줘요, 우리한테. 몇 번째 실린더에 어떻게 연료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막 하라는 거죠, 이제. 운전할 때. 예, 제가 그거 익혀서 할 수도 있죠. 뭐 슈퍼천재라면. 네. 슈퍼천에 할 수 있죠. 네. 그 차가 바뀌면 배관 위치랑 다 다르죠. 네네네.
뭐 그러면 운전 못하죠 이제부터. 그래서 걷다가 우리가 핸들이랑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고 모든 자동차 회사가 거기에 맞추는 거잖아요. 네네. 지들 배관을. 네. 그런 애들이에요. ROCM과 쿠다는. 아, 일종의 추상화 계층이죠. 그래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AMD가 설명을 하는 게 우리도 ROC M6가 있으니 예. 쿠다만큼이나 좀 편리하게 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ROCM은 그냥 제가 깔고 싶다고 룰루랄라 깔리는 게 아니고 제가 쓰고 있는 OS에 따라서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구동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에 네. 따라서. 그러니까 요 컴퓨터 안에다가 제 윈도우 깔 수도 있고 뭐 예를 예. 들면 그 OS라는 건 윈도우 우리 맥에서는 그 iOS. 요런 것들이 OS인데 그 그쵸. 종류가 많아요. 저 음. 서버 쪽은 되게 많은데 여기 세 종류 있죠, 이렇게. 네. 이게 지금 그 ROCM이 지원한다고 한 OS들이에요. 근데 여기 엔비디아 쪽 가보면요. 네. 개수가 훨씬 많죠. 아, 엔비디아가 더 많이 지원한다. 그러니까 ROCM과 쿠다를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요게 다 OS 종류예요. 예. 동일한 서버에다가 이런 OS를 다 깔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 이게 뭐 로키 뭔지도 몰라요, 저는. 뭐 요런 OS를 다 깔 수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제가 그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제가 많이 써본 게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우분투 이런 거 많이 써봤겠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센토스 이런 거 좀 써봤고 그래요. 요런 거 써본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 안 바꾸고 싶죠. 근데 엔비디아 가보면 예를 들어 여기 우분투 RHL 뭐 SLES 있죠. 세 개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센토스 쓰고 있으면 별로 쓰고 싶지 않겠네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AMD가 공식적으로 된다고 부른 OS는 요 세 개고요. 제가 처한 환경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세 개 OS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안 쓰려고 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얘기를 왜 계속 하냐 하면 이 호환성이란 게 정말 무시무시한 거라서 그래요. 호환성. 그 여기도 보면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분투 이런 거 있죠. 예. 요것도 또 이렇게 세부 버전이 있어요. 200.04, 2.04 이렇게 적혀 있죠. 쿠다에. 예. 그래서 잘 보면 여기 그 ROCM은 2.04 이렇게 돼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분투도 20.04가 있어요. 예. 20.04 있는데 그거 쓰는 사람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인프라는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러네요. 그래서 그 OS 자체가 중요하듯이 얼마나 그걸 또 지원을 하느냐가 네. 경쟁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환성이 네. AMD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제 회사 덩치도 작잖아요. 인텔보다 작고 엔비디아보다 작으니까 예. 이렇게 방대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밸류에이션이 또 엔비디아에 비했을 땐 낮아질 수밖에 없는. 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서버 고객인데 저희 인프라가 여기서 절대 우분투로 못 넘어가는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선택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AMD가 아무리 성능 좋다고 하고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해도 예. 저희는 그 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우리 인프라에는 이 카드를 쓰면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야,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막 그 기사 찾아보고 막 이해하려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냥 엔비디아 카드 쓸 때는 예. 그냥 깔아서 막 돌려요. 사실 지원 목록이 없어도 일단 깔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또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확률상 웬만하면 다 돌아간다, 엔비디아 건. 왜냐하면 하루 이틀 한 짬밥은 아니잖아요, 네.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래서 AMD는 노려야 될 고객이 이 카드를 쓰면 너무나 이득이 커갖고 이 고객한테만 네네네. 인프라를 갈아엎을 만큼 이 카드를 원한다 이런 애들 하나씩 잡아야죠. 이제 그런 애들을 잡다 보면 기존 GPU에서 돌아가던 거랑 좀 다른 AI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럼 그러다 보면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엔비디아 안 쓰고 AMD 거 썼는데 대박 났습니다. 그렇죠. 라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면 또 예. 이쪽 고객사가 또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럴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사실 보면 여기서 메모리 용량도 뭐 H100이 80기가도 있고 144기가도 있고 한데 네네. 예를 들면 그래서 정말 엄청난 AI를 만들었는데 이거 용량이 하필이면 150기가더라. 네.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죠. 카드 한 장이 안 들어가요. 예. 여기 보면 H100은 80기가랑 144기가 그렇거든요. 근데 MI300 여기 192기가죠. 메모리가. 네네네. 그럼 카드 한 장에 들어가죠. 요런 내가 만든 요 AI에 한해서는 요 카드가 훨씬 성능이 좋은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카드 두 개에다가 제가 AI를 이렇게 쪼개 넣으면요. 이렇게 쪼개 넣으면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GPU끼리. 예. 그래서 제가 이따만한 메모리 가진 카드에다 AI 하나 이렇게 통째로 넣는 게 빠르거든요. 그럼 통신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좀 간결해지고요, 이 경우에.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게 근데 앞에서 메모리 얘기했던 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계속 얘기 닿네요. 그 고객이잖아요. 제가 왜 계속 고객 얘기야? 사실 소프트웨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AI만 딱 놓고 보면요. 어떤 AI를 학습하건 반도체 요구하는 좀 고만고만해요, 사실은. 그 부동소수점 연산, 벡터 연산, 매트릭스 연산, 텐서 연산 뭐 이런 거예요, 다. 소수점과 소수점을 곱한 다음에 더한다. 이런 연산을 아주 많이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뭐 10배, 20배씩 빠른 기적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 그나물의 그 밥이거든요. 당장 여기 자료만 봐도 얘들 성능을 설명하는 수치들이 다 똑같잖아요. 네. 64비트 그 배정 밀도, 단정 밀도, 반정 밀도 뭐 이렇게 동일한 그 잣대로 성능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네네. 하는 일이 비슷한 칩들이란 거예요, 실제로. 아,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근데 이 숫자들 자체는 최대 출력일 뿐이기 때문에 설계 회사 AMD나 엔비디아가 했던 어떤 설계 결정 때문에 특정 고객의 인공지능은 AMD에서만 빠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생겨날 수 있죠. 그럼 그런 걸 파고 가야 되는 거죠. AMD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제 보여줘야 예. 되는 거고. 이거 후발주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